저는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을까? 알고도 했으면 사악한 거고 몰랐다면 심각하게 무능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고 싶냐? 김민석 후보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는지 설명해 드렸죠. 전체적인 패턴과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논란이 본인이나 본인 관련 인사들로부터 나오는데 이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해소하지는 못하고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나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한테 역풍이 되거나 논란을 더 키우는 패턴, 딱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민들 입장에선 김민석 후보 관련 논란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래서 논란을 알고도 저렇게 하나? 아니면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을 따라가는 건가? 이런 거죠. 최근에 있었던 당대표 후보자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냥 덮고 갈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날 토론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만 볼 게 아니라 패턴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전 지식처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김민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들은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논란은 강북구 최고의 페북이라던가 이현주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이라던가 조국혁신당 합당 관련 입장이라던가 검찰개혁 책임론이라던가 이런 게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터집니다. 이 논란의 중심이 되는 문자 같은 것에서 김민석 당시 총리가 거론되거나 논란의 주체가 김민석 총리로 의심되는 것으로 일단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당사자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변명이 나옵니다. 김민석 후보는 본인 입장을 내긴 하지만 굉장히 원론적으로 답변하고요. 정작 그 논란의 실체와 주체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지는 와중에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가만 들어보면 결국 김민석 후보 본인한테 역풍이 갈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천지 개입설로 김민석 후보의 통일교 행사 참석 논란과 강북구 최고의 총선 당시 집단적 주소가리가 역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검찰개혁 책임론을 정청래 후보한테 띄우니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원내대표와 당대표 모르게 누구한테 5월 추진을 전달했는지도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대충 작년 12월쯤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게 이번 토론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띈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공격한 거, 그리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전략을 세워서 이행하는 걸 짝짓기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걸 진짜 본인한테 역풍이 될 걸 모르고 발언한 거면 당대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일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발언들 하루도 안 돼서 여기저기서 반박이 나왔습니다. 우선 유시민 작가님을 거론했던 장면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올까요?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으면서도 너무 이상하죠. 유시민 작가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뉴 이재명의 수장인 것 같다고 언급하셨잖아요. 김민석 후보도 이걸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데, 김민석 후보님 그냥 이건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뉴 이재명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설마 본인이 뉴 이재명의 수장이라서 그래서 화가 나신 건 아니겠죠? 후보님께서 유시민 작가님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전략으로 거론하면 오히려 역풍이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 발언 덕분에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죠. 우리는 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로 유시민 작가를 원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고사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수석 최고를 총리로 추천한 게 유시민 작가님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유시민을 하면 반명이라니. 다른 건 몰라도 김민석 선생은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유시민 추천으로 김민석 총리 된 거라니까. 이 내용이 공개되니까 오히려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나요? 본인을 총리로 추천해준 사람을 지금까지 그렇게 씹고 다닌 거야? 배신 DNA는 진짜 여전하구나, 이런 평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죠. 그 다음 짝짓기 발언,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정청래 후보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당원 당규도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위해 선거 전략을 짜고 이렇게 움직이는 당원들을 짝짓기라는 단어로 프레임 씌우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한 건지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발언부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개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십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게다가 함께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은 무슨 대통령 지혈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시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반명 특검을 추천해서 시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후보님하고 똑같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그러니까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진짜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의 구태 정치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원 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개파 정치적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구태정치 말씀하셨다는데요. 김민석과 친한, 송영길과 친한 5명을 다 합격시키고 당선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요.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당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짝짓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77조 3항은 바로 그러한 위반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당의 지도부가 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도 그렇지, 과거에 없었던 일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다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자율적으로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딱 모여서 지도부가 모여 앉아서 거의 이게 시스템으로 진행되듯이 않는데 그걸 자율적으로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그냥 인정하고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당원들의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 자발적인 노력을 짝짓기라는 이런 약간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바보 같은 전략이냐? 간단합니다. 김민석 후보 논리대로면 지금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웹 자보가 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서미와 김용, 서미와 박선원, 김용, 박선원 이렇게 찍자고 하는 건 물론이고 인미의 김영호 후보는 버리고 가자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누구를 버리고 가자고 하지는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정청래 후보가 이런 선거 전략을 지휘하고 특정 유튜버들한테 사주를 했어요. 그럼 이건 당원 당규 위반이 확실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김민석 후보가 밝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원들과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이런 전략을 이야기한 거고, 이 전략에 따르는 건 당원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청래 후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김민석 후보가 말한 당규들도 마찬가지, 정청래 후보가 의도적으로 전략을 만들어 확산시키고 특정 유튜버들한테 사주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김민석 후보가 18년 정도 야인 생활을 하셔서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정청래 후보가 받아쳤잖아요. 그런데 이건 김민석 후보를 굉장히 배려해준 반박이었다고 봅니다. 왜? 김민석 후보도 전략적 집중 분산 투표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사람 중
하나거든요. 2024년 전당대회 기억나실 겁니다. 이 당시 친명 성향 지지층이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김민석 후보에게 고정하고 나머지 1표는 다른 친명 후보에게 분산시키자는 전략이 돌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으면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은 짝짓기 선거를 하는 거다? 앞뒤가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역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잖아요. 황명선 최고가 조직적으로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보도됐죠. 황명선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당규 위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인수 기자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취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당원분들 중에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의 다른 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문자 보낸 거 받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자체로도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거 명의도용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인수 기자의 설명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의원에게 바로 항의하는 답 문자를 보냅니다.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항의하는 답문자를 시의원에게 바로 보냅니다. 시의원이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이렇게 같이 해서 보냈으니까. 여기 보면 이 문자 내용이 다 나오진 않는데 여기 이제 땡땡시 의원에서 반토막 내고 또다시 계엄 일어나면 튀어나올 시민 반에 반토막 나고야 말 것입니다. 빛의 혁명에 혹한을 견뎌낸 시민들은 민주주의 내란 청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좀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조 땡땡땡 조롱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비난을 하면서 이런 문자 메시지 보낸 게 김민석 지지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보낸 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 시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죠? 4시간 만에 11시 3분 문자 메시지 받자마자 항의 문자를 보냈더니 4시간 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문자를 보냅니다. 시의원이. 자기가 보낸 게 맞다면 저는 지지하는데 지지하지 않으시면 송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자 조심하겠다든지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짤박한 답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내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경위를 알아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뭔가 이상하죠? 장인수 기자 설명대로 해당 시의원 본인이 직접 보낸 문자였으면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앞으로 이런 문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그런데 방금 들은 설명은 마치 본인이 보내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김민석 후보 지지 문자가 당원들한테 뿌려졌다. 이런 내용 같죠? 이 내용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해당 문자를 받은 당원의 증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어요. 23일날 8시 50분에.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하게도 이걸 알아봤는데 본인이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낸 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중앙당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시의원 이름으로도 뿌려졌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의원들도요? 네. 예, 황당하죠? 시의원이 분명히 자기 실명을 밝히고 자기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똑바로 박아서 자기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에게 누구누구 시의원입니다. 저는 김민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서 이런 문자 기분 나쁘다라고 항의를 했더니 시의원이 알아본 다음에 그거 저가 안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내 명의로 이런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건지 중앙당에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명의 도용, 시의원 사칭이죠. 명의가 도용되고 사칭 당한 시의원이 이 지역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원들도 여러 명이 이런 일을 겪어서 지금 곤란해하고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권리당원 A씨한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명의도용은 물론이고 권리당원 명부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이렇게 입수해서 김민석 후보 지지 문자를 조직적으로 보내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 당연히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투표권이 주어진 권리당원분들 중에 제3의 의원이나 시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를
내가 받았으면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제보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왜 김민석 후보 캠프에 전략가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반박하는 족족 본인한테 불리한 논란만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실수인데 거의 6개월 가까이 똑같은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민석 후보 본인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누군가 전략을 짜주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 제발 멀리 하십시오. 본인과 당을 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짝짓기 선거라고 주장하는 김민석 후보가 들으면 좋을 만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대본과 글을 모두 직접 작성하고 컨텐츠를 총괄하는 본체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체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